뭐 저희한테 보낸 사연은 아니니까 사연 이야기는 안 하고 이분이 말하는 것만 들어봅시다.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 언제 이야기를 했느냐? 7월에. 그러면서 본인은 19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가 않는다. 여전히 바보인가? 그래서요, 지금도 현금 들면 바보인 이유. 레이 달리오가 그랬대요.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다. 주식은 더 쓰레기다. 이거 5월에 이야기한 거죠.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 자산 투자를 고려해라.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레이 달리오는 어디에서 활동을 하죠? 미쿡에서 활동을 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품 꺼지건 말건 계속 빚은 늘어났죠. 전세자금 대출을 막 대주기 시작했으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혹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매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 수요들이 전세 수요로 이동한다. 그런데요, 매매 수요는 크게 두 가지죠. 무주택자가 사든가 아니면 유주택자가 사든가. 그러면요, 유주택자가 집을 사는 거를 안 사게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전세를 살 일은 없죠. 내 집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집을 안 사게 됐다. 라는 건요, 그 집을 살려는 무주택자는 대부분 이미 전세를 살고 있다. 그래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대로 남는 거죠. 월세인데 월세돈 투자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집 마련 안 한다고 해서 전세로 가진 않을 거고 그대로 월세로 남을 거고 수요가 늘어날 일은 없다.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는요,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서 매매가가 떨어질 때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그따위로 한 거다. 근데요, 간단하게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데 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당포를 하고 있어요. 금리 빨 빼고는 다 씹어 먹어줄게 하고 있는데 롤렉스 시계 같은 걸 맡겨요. 1억짜리다. 그래서 내가 한 8천만 원을 전당포에서 빌려줘요. 그런데 이 롤렉스의 가격이 9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전당포에서 9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내가 8,500만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같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빌려줘도 한 7,200만 원밖에 못 빌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러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국은요 늘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품도요 초이노믹스 이후 7년간 쌓였죠. 지금까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막 쌓이고 있는 미국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자체가 실물 자산이다. 엄청나게 빚을 껴서 사는 실물 자산은요, 가계부채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절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집을 삽니다. 현금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사면 소비를 강제로 줄이게 된다. 이게 장점이에요. 내가 소비를 줄여서 그 돈을 모으면 몰라. 소비를 100만원 줄였는데요, 이자 70만원 받고 30만원 원금 갚아가지고 100만원 소비 줄여서 30만원 모으는 게 장점이에요 도대체? 법인 차려가지고 30주택 하세요. 왜 30주택이 나왔는지는 뭐 예상이 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이니까 집 한 채는 사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무주택이면 집을 한 채 사야 돼요. 저희도 무주택자들이 지금 사지 말라지 집을 사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격이 정상화 된 뒤에 사라.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고요. 그 사이클은요 당연히 경제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갑자기 뭐 코로나 터지고 해가지고 너네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랬는데 거품 여기까지 쌓였어. 그런데 갑자기 머리 이렇게 세우더니 여기까지 거품이 더 쌓였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그때 사셔라. 왜 지금 이 가격에 사냐 라고 3년째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갭투기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나라 경제를 좀먹는 거다. 외국 같은 경우가요, 어떻게 내수시장 살아나고 어떻게 기업들이 잘 살아나느냐,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 안 때려박고 대부분이 자산이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속아서 산 사람들이요, 떨어지게 되면 팔아요? 안 팔아요.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하우스푸어 돼서 죽어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레이 달리오도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고, 왜 5월에요? 5월에는 아직 빅스텝 할 때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덜 심각할 때죠. 근데 7월, 8월, 9월, 7월이면 이미 생각이 바뀔 때가 됐지 않았냐.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했는데 그래도 현금이 쓰레기래요. 금리 인상기에는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집을 왜 안 사냐고. 자동차는 꼭 산다. 필요해서 사는 거다. 감가상각 되는데도. 해외여행은 힐링이죠. 근데 더 필요한 집은 떨어지면 어쩌죠? 잘 생각해보세요. 요거는 그냥 소비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요거는 감가상각 될 걸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감가상각이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요, 자동차는요, 사는 것에 비해서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다. 소비니까 요건 아예 빼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사는 것에 비해서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왜냐? 내가 안 쓸 걸 샀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요, 자동차는 남한테 빌려주면은 감가상각이 심하니까 비싸게 받는 건데, 집은 지진 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은 움직이는 동산은 아니니까 사용료가 저렴하죠. 전세해주면 사용료 안 내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렌트를 하는 거죠.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1시간 30분 걸리는데 차 타고 가면 20분이에요. 그럼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집보다. 자동차는 안 사면 안 되는 거고, 자동차를 사용료를 내고 집을 사느냐, 집을 사용료를 내고 자동차를 사느냐 봤을 때 자동차는 사는 게 싸고 사용료를 내는 게 비싸고, 집은 반대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고.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하죠? 그럼 밥은 왜 먹어요? 필요해서 먹는 거지만 그러면 맛은 왜 찾냐? 이거는 본인이 투자 자산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투자 자산이면 당연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 이것에 대해서는 투자 자산인데도 올라갈 걸 상정하고 사느냐, 떨어질 걸 상정하고 사느냐, 이건 다른 거죠. 빚을 엄청 많이 끼는데. 그 다음에 꺼리는 이유는 돈 벌 수 있느냐. 그래서 2년 뒤에 집값 하락하면 전세 살다 싸게 줍줍 할 수 있느냐. 진짜로 떨어지면 사자고 하냐. 오르면 거품이라고 반대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그러면서 지난 5년을 피해갔는데 하락 저점을 맞춘다 하면서 타이밍은 4년 뒤, 그놈의 4년 뒤,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년 뒤를 말하느냐, 아니면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4년 뒤를 말하느냐. 그 다음에요, 하락 저점에서 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저희도. 그리고 하락 저점에서 산다고는 생각도 없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투자 자산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허리나 무릎쯤에서 사겠다. 지금은 정수리 끝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발바닥에서 못 사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말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 이야기예요. 주식 사는 게 집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다. 그러면서 주식은 지금 저점일 수도 있고 떨어지면 산다는 사람들 안 사는 거 보면 집도 그렇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주식과 집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주식은요, 오로지 투자 용도입니다. 실거주 하기 위해 주식 사는 분이 있어요. 이거 삼성전자 위에서 사야겠다. 그 다음에 황금성이 높죠. 빨리 손절도 가능하다. 물론 변동도 크죠. 대신에. 그 다음에 주식은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코시국 이후에 비정상적인 심리가 들어와서 급격히 떨어진 가격과 비정상적인 저금리로 인해서 비투가 많이 들어왔지만, 원래 주식은 빚내서 막 투기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근데 부동산은요, 투자 용도도 있지만 실거주 용도도 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여기는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한다면 실거주 용도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없죠.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주식 같은 경우랑은 다르다. 한 번 살 때 굉장히 신중하게 사야 된다. 그리고요, 대부분 빚을 껴서 사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타이밍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부동산은 더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요, 주식은 떨어지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집은요, 떨어진다고 계속 안 사기에는 미래가 불안하다. 왜냐면 주식 안 사도 살 수 있지만 집은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게 돼서 본인이 적절한 가격이 됐다라고 하면요, 꿈이 내 집 마련인 사람이 있어도요, 꿈이 주식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식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부자가 핵심이지 주식이 핵심이 아니죠. 근데 꿈이 내 집 마련이다, 내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많이 사요. 지금도 계속 니들이 떨어져도 안 산다, 지금 당장 사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당신이 엄청나게 못난 사람인 양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죠. 어떤 사람들이? 생애 첫 매수인 비율이. 그런데 2014년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최노믹스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요, 이게 7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했고, 12월에 부동산 3법 들어가면서 2014년에 엄청나게 띄우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더라. 분석은 이렇게 나왔지만요, 전세 수요의 매매 장려 정책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때는 그게 없어졌냐? 아니죠. 여기까지는 계속 있었어요. 초이노믹스가 뭐예요? 주택 매입 장려 정책이에요.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거주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무주택자들 무시하는 발언이죠. 집값 떨어지면 너네는 절대 안 산다. 너네는 멍청해가지고 집값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안 사고, 올라가면은 거품이라고 안 사고, 너네는 다 그런 족속들이다, 개돼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상담까지 들어올 정도면은 언제 내 집 사야 되냐, 항상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절대 안 산다? 말도 안 되죠.
4년 뒤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가 거기서 시장 변동이 있으면은 그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죠? 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상승론자는 작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승론자라는 작자들이나 혹은 저기 뭐였죠? 부동산 카페에 몰려있는 쓰레기들은 집값 떨어져도 너넨 집 안 사요. 계속 이 프레임을 몰아붙여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니들은 랩피셜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린 통계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직도 그런 거짓말들을 치고 있다. 물론 그때도 안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 사람들보다 떨어지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왜 아직도 거짓말을 해요? 왜 아직도 무주택자들은 그런 머저리들만 있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느냐. 그러면서 대출도 잘해주니까 생애 최초 대출 이용시 80% 대출로 실거주하고 실수령 500이면 자 제가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500 번다고 그랬어요. 500 번다고 그랬으면은 이게 실수령인지 세전인지 세후인지 이야기 안 했는데도 실수령 500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거. 그러면서 4, 5억 아파트는 문제 없다. 그냥 모르겠으면 집 사고 소비 줄여라. 대출도 잘해주니까 당장 사세요. 그러면서 대안은 전세는 그 입 다물라. 절대 전세는 살지 말고 차라리 월세를 사라. 그러면서 현금 2억 챙겨서 그러니까 사연에 나오신 분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3억 전세에 2억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 현금 2억 챙겨가지고 자산을 사라. 월세 아까워서 어쩌죠? 하면서 월세는 5천에 160에서 요 정도 차이다. 현금 1억 5천 가지고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한 40만원 손해본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전세는 더 떨어졌죠. 월세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이는 더 벌어졌겠죠. 손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는 월세 대란이니까 전세 다시 오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의 하락폭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월세도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라도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뭐라도 하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꼭 좋은 변화라는 답은 없다. 그리고 2022년 7월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긴축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을 때고 물가 정점도 10월 정점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확정난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세 대란 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었죠? 7월이면. 그리고 8월쯤에는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 대란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2년 전보다 떨어진 곳은 속출하고 있고 뭐라도 해서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집을 사셨거나 월세 살고 뭔가를 투자를 하셨다면 변화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났겠죠. 자, 과거에 하신 말들입니다.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라. 본인이 과거에 하신 말들이 어떻게 틀려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셔라. 왜 요즘에 부동산 전망 안 하세요? 그렇게 전망 많이 하시더니 요즘에 부동산 전망은 왜 자꾸 딴 사람들 게스트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부자 되는 법, 결혼하는 법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시냐. 아직도 자신 있으시면은 전세, 월세, 매매에 대해서 전망을 해달라. 그래서 언제 사라는 건데요. 저희는 물론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락장도 언제 변할지 모르고. 하지만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보셔라. 이런 식으로 아직도 말씀드리고 있었고 상승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지 말고 지금 거품 쌓이면 하락장 시작한 지 적어도 4, 5년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보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셔라 라고 늘 예측하고 있는데 올라갈 때도 똑같은 예측하고 떨어질 때도 똑같은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그렇게 예측하셨으면은 지금도 떨어지는 장이라면 계속 예측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가진 현금 전세로 묵히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현금 가지고 전세 사시는 분들이요 지금 월세 대란 난다는데도 안심하고 있을 수 있고 대출 안 받으셔서 전세 산다면은 전세가 떨어지니까 매우 이득이죠. 깡통 전세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리고 매매나 월세를 오히려 피해야 되는 선택이었다. 떨어지는 전세를 싸게 하시면 된다. 대출 안 받으신 분들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시기 보셔라. 앞으로 장기간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